일단 뭐 아까 기사에서 뭐 재계약해서 웃었다. 뭐 크게 웃었는지 작게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웃기는 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얘 재계약 딱 사인하고 앞에서는 웃고 얘 뒤돌아서면 블랙핑크의 재계약만으로는 전혀 웃을 수 없죠. 블랙핑크는 계속 웃지 않을까. 이게 몇 개 기사를 보니까 뭐 블랙핑크 재계약 성사에 웃었다. 뭐 YG 블랙핑크 멤버 4인 전원의 그룹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에 월드 투어를 좀 성공리에 마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화제가 됐던 영국 런던 버킹엄궁 초청 이런 것 때문에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은 YG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블랙핑크 재계약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를 했고요. 잠깐 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뭐냐 말씀드리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건 아니고 기업 니네가 이제 자율적으로 공시해줘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이 자기네들을 좀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랑하는 느낌. 그렇죠. 잠깐 이제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공시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블랙핑크 멤버 4인 전원이 그룹하고 전속 계약 체결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했다. 이만큼 YG한테도 그렇고 YG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죠.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만 봐도 사실 블랙핑크는 YG한테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느낌 말고 이제 숫자적으로도 좀 살펴를 보면 이제 한 아티스트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판단을 할 때 당연히 회사에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음반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또한 참고로 YG의 IP 라인으로 보면 이제 빅뱅도 있고 뭐 블랙핑크,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있는데 중요한 점을 보면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그룹이 블랙핑크랑 트레저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일정을 잠깐 보면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8월까지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YG가 발표한 2023년 3분기까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보면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했던 3,500억 중에서 한 75%에서 80% 정도가 2023년에 기록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2023년 3분기까지 YG의 매출액은 총 3,13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이 얼추 맞겠구나라고 하는 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수치만 봐도 블랙핑크가 YG한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재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주가도 예전만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재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야겠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YG가 예전 주가만큼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건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2023년 주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주가에서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주가가 팍 뛰었거든요. 블랙핑크의 깜짝 실적 발표 때문에 이 주가가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더 웃긴 건 이 당시에 지드래곤의 전속 계약 만료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뛰었다는 건 블랙핑크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12월 6일 재계약했다라는 재계약 성사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팍 주가가 올라갔고 블랙핑크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 JYP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JYP랑 YG의 어떤 차이점도 있나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제 차이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YG 같은 경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을 텐데 상대적으로 JYP는 사건 사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쭉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이제 해서 결국에는 50배 정도를 상승했는데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JYP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회사는 매출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시총은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JYP 시가총액하고 YG의 시가총액하고 대략 한 3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두 회사의 최근 재무 정보를 비교해 보면 2023년에 YG가 3,130억, JYP가 3,377억, 2022년에는 YG가 2,800억 정도, JYP가 이제 2,900억 정도 해서 매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JYP가 YG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매출을 해도 회사에 남는 이익이 2배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당연히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게 3배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이제 2배는 알겠어요. 이제 영업이익이 그만큼 났으니까. 그럼 한 배는 뭘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매출의 질이거든요. YG의 매출은 거의 이제 블랙핑크의 거의 이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JYP 같은 경우는 어떤 매출이 많냐면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계속 채워지는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YG 같은 경우는 3,13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한 게 블랙핑크의 이제 월드 투어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JYP는 왜 매출을 많이 했어? 모든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JYP의 매출이 조금 더 모범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런 매출의 질적 차이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이 3배 정도 차이 나지 않겠나. 하이브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BTS만 있을 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아티스트 신인을 발굴을 하고 영입도 하고 많이 해서 그 아티스트 중심으로 조직을 많이 짰거든요. 그래서 한 아티스트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아티스트가 이제 공백기를 갖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는 사실 하이브가 처음 도입한 건 아니고 JYP도 똑같이 뭐 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지금 더 잘 뭐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결과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예전에 BTS가 빌보드 핫백에서 12주나 1위를 차지했던 그 2021년보다 지금 앨범 판매량이 3배 이상 높거든요. 10위 안에 드는 그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6팀이나 돼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뉴진스, 르세라핌, 뭐 엔하이븐, BTS, 지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BTS의 군입대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이제 YG 같은 경우는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본부 중심으로 했거든요. 경영기획본부, 뭐 공연사업부, 뭐 매니지먼트, 뭐 컨텐츠 기획부 등등등등 해서 이 본부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한 아티스트가 굉장히 잘 되면 이 본부가 다 우르르 가서 이 아티스트를 관리하다 보고, 그러면 다른 아티스트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수 있고 그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Y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단점을 확인해서 2022년 말에 이제 아티스트 중심의 조직 개편을 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과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체제가 지금 블랙핑크에 이제 기대게 된 원인이 아니었나,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을 이뤄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또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단 말이죠. 그 재무적으로 이 새로운 베이비 걸그룹, 몬스터. 네. 맞죠. 새로운 걸그룹의 성공이 YG에게 재무적으로도 좀 중요한가요? 새로운 걸그룹의 성공이 재무적으로 중요한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사실. YG랑 JYP랑 이제 하이브 이제 매출액을 좀 비교했고요.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을 비교했는데, 이제 하이브는 거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50%가 넘고, JYP 같은 경우는 27%, YG는 14%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거든요. YG는 한 아티스트가 매출할 때 다른 아티스트가 좀 공백기를 가지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고정비는 계속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신인 아티스트, 새로운 뭐 걸그룹을 이제 육성하고 이제 영입해서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아티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게 회사의 재무적으로 가장 큰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블랙핑크 재계약으로 일단 체급을 유지하기는 했는데, YG가 그러면 이 재계약으로 인해서 웃을 만한 상황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아까 기사에서 뭐 재계약해서 웃었다, 뭐 크게 웃었는지 작게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웃기는 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얘 재계약 딱 사인하고 앞에서는 웃고 얘 뒤돌아서면 이제 뭐 어떡하지? 제가 보기엔 이제 재계약을 해서 시간을 좀 벌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블랙핑크와의 계약금이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 분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계약금의 규모는 최소 한 명당 200억 정도 될 거다. 그럼 4명이니까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재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이니까 통상 3년인데 3년 미만일 확률도 있다라고 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익 분배 비율은 뭐 당연히 뭐 블랙핑크 쪽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재계약 때는 훨씬 비율이 훨씬 높아졌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제 YG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이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830억 남짓한데, 이제 계약금, 전속 계약금을 다 지출하고 나면 이제 회사에 남는 그 유동성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G한테는 다른 대안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재계약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재계약을 하면 또 이렇게 어려움이 몰려오는 형국인데, 큰 계약금을 지불했으니까 그 대가로 수익을 이제 많이 얻어야 되는데, 블랙핑크가 이제 예전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회사가 더 이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활동이 있어야 회사에도 그만큼 많이 남게 되거든요. 일단 블랙핑크의 과거 활동을 보면은 그 7년 동안 블랙핑크의 앨범 개수와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정규 앨범이 2장이고 미니 앨범 2장, 뭐 디지털 싱글 3장, 뭐 라이브 앨범 2장, 이렇게 한 7년 동안 한 거로 이제 단순 예측을 하면 재계약 기간 동안 한 2장 정도 앨범이 나오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블랙핑크라는 이제 엄청난 팬덤을 가진 그룹이랑 재계약을 한 거고, 네임밸류를 얻고 YG는 이제 신인 발굴도 하고 지금 활동을 시작한 베이비몬스터 등 이제 육성을 해야 이게 유일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블랙핑크에 기대서 다시 또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YG의 이런 멀티 레이블 체제로의 변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는 YG는 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성공하지 못하면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뭐 얘기 나눴던 게 거의 YG가 살기 위해서는 신인 아티스트의 발굴과 영입인데, 그 신인 아티스트의 발굴에서 영입을 했는데 또 한 그룹만 이렇게 또 치우쳐지게 되면 앞으로 지속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게 되니까 필사즉생. 블랙핑크의 재계약만으로는 웃을 수 없네요. 블랙핑크의 재계약만으로는 전혀 웃을 수 없죠. 블랙핑크는 계속 웃지 않을까 근데.